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늦었습니다. 늦게 들버렸어요. 9월 20일 9시 55분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미국 경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미국 경제 강달러, 어디 가서 강달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냥 딱 두 마디로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뭔데? 아직 강달러 그리고 리쇼어링이야, 이 얘기입니다. 자, 먼저 강달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지금 뭐 미국 금리가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고, 아마 내일쯤 0.75% 또 오를 거예요. 미국 달러와의 투자를 좀 해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수익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수익률을 따질 때가 아니라 뭐 좀 돈이 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와 또는 IMF라든지 미국 국채에다 돈을 넣어 놓으면 어쨌든 간에 떨어지진 않으니까, 돈이 녹진 않기 때문에 지금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미국이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고금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국가들, 지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가장 특히 큰 게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모든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원유를 비롯해서 뭐 원자재, 알루미늄, 뭐 철광석 싹 다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거죠. 달러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어디 가서 원자재를 사면 쉽죠. 왜?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그 나라 환율하고 비교했을 때 달러가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이 소위 얘기해서 외국에 원자재를 사려고 하면 상당히 쉬운 겁니다. 바로 그래서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리쇼어링. 리쇼어링이 뭐다? 오프쇼어링의 반대말입니다. 오프쇼어링. 옛날엔 오프쇼어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산이 안 맞는 겁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산업들이, 건설업계, 또 은행, 이런 데들이 인건비가 막 엄청 오르고 또는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가 환율이 저달러다 보니까 아예 밖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오프쇼어링이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유럽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프쇼어링입니다. 왜? 밖에서 기업 활동하는 게 더 훨씬 나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리쇼어링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달러 때문에. 또 하나 뭐 있죠? 강달러도 강달러인데, 지금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도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이든이 원래 대선 공약이 뭐였냐면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탄소 배출량 많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키겠다. 트럼프가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한 거를 다시 뒤집은 거죠. 다시 뒤집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걸 다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기후협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다 나중에 하자. 그리고 지금 전청 쪽에 러스트벨트에 있었던 제조업체들, 이런 데서 엄청나게 좀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어요. 자국 내 설비를 확충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현지 은행들이 지금 엄청나게 자금을 빌려 달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막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막 뭔가 지금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나갔던 기업들이 다 지금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들도 살편났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엄청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힘이 나겠죠. 거기다가 또 미 대통령은 기후협약도 이제 다시 안 들어가겠다. 트럼프가 탈퇴했던 거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약간 소위 얘기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어떤 그런 산업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가하려고 했던 거 다 그냥 원점에서 다 제로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 ESG 경영, 뭐 예를 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경영 압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ESG
environment, 그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입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 세 가지 경영 압박에서부터 또 프리하게 된 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은 ESG 경영에 대해서도 이제 압박을 덜 받게 되고 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는 활성화 장려법을 지금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지금 일어나는 거죠. 한국 기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다가 반도체 산업 기업을 그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뭘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설비를 만들고 기업도 뭐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 이게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강달러를 통해서 미국에 많은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다 투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미국 국제 투자하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미국 안에서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 안에서 투자를 하면 뭘 손해는 안 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달러가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주식이 좀 떨어졌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투자를 할 거라는 얘기죠. 왜? 미국 안에서 리쇼어링이 일어나면 미국 내에서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자체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미국 경제는 강달러, 그 다음에 리쇼어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에서 지금 그럼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좋아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보니까 미국이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가 비싸고 뭐 이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소비가 죽질 않아요. 미국 소비가. 하도 돈을 뿌려대는 것도 있지만 미국 그 기업이 상당히 그 고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근로자들이 연봉이 되게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지금 그 소비 여력이 아직도 막강합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영끌족들이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해가지고 가계 부채가 상당히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차피 집에 대한 큰 집에 투자하고 연끌 이런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빚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걱정이 없는 게 빚이 없는데 뭐 금리가 오르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가계 부채가 별로 없으니까 미국 금리가 오르든 말든 여기 미국 국민들은 뭐 금리가 올라도 말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소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른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진국일수도 가계 부채가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많아서 뭐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금리를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소비 지수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미국 경제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 여력, 구매력이 너무나 지금 막강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를 지금 진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금리가 오르는 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내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전 세계적인 소비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투자 계획들, 기업들의 어떤 투자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100명 뽑을 거 50명 뽑고 50명 뽑을 거 뭐 10명 뽑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미국하고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리쇼어링이다, 뭐 고금리다, 강달러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기업 거기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더더욱더 어떻게 보면 월급이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더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유럽이라든지 지금 아시아 이런 데는
계속 경기 침체인 거예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은 지금 20년째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한국도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한국도.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께서 좀 가늠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강달러가 어떤 개념으로 지금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이게 리쇼어링이라는 건 또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딱 들으면서 심플하게 알면 될 것이고, 지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금값이 2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원래 금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재밌는 게,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폭락하면은 다 금을 사거든요. 원래 다 금을 사요. 근데 지금 금을 안 사는, 금을 다 팔고 있어요. 예. 왜 금을 팔고 있느냐? 지금 금 대신 달러를 사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지금 소비자들이, 금 대신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고 있단 말이죠. 왜? 달러 값이 지금 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3.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만 있어도 돈이 벌리니까 지금 뭐 다른 게 다 불안한 거예요. 이 달러 외에는 다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강달러를 가져가는 게 아주 지금 오묘한 상황을 벌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으로. 주식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뭔가 경기 침체의 위험이 오면 항상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금이란 말이죠. 근데 금은 떨어지고 지금 달러가 오른다.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래에 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투자를 할 때 일단 방향은 미국으로 하셔야 됩니다. 미국 기업,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미국이란 기업, 여기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강달러를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약간 소위 얘기해서 지금 되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세계를 약간 희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외의 모든 타국들을 지금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강달러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원자재 값도 오르고 달러로 결제돼야 될 것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은 상당히 쉬운 상황이다. 예, 원자재 수입하기도 좋고, 또 돈은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늘어나고, 또 일자리 많아지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은 지금 앞으로 좋은 상황이고, 그 외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좀 가늠을 하고 계셔야 된다. 금값 떨어진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돼요. 금값이 왜 떨어질까? 예, 금값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또 이 상황에서 또 약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다음에 중국 붕괴죠. 예, 중국 붕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원자재 공급 쇼크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중국 붕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다 코로나 팬데믹, 그러면서 나오는 원자재 공급 쇼크에다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또 물론 블록화, 지역 블록화입니다. 지금 세계화나 그리고 지구촌 이런 말이 지금 없어졌어요. 뭐 세계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다 자기 나라 먹기 살기 힘든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분간은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이 지금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느낌은 당분간 약간 피부로 닿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원 이기주의가 상당히 지금 팽배해질 거고, 국수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고개를 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결국 또 이게 또 정치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셔비니즘으로 갈 수가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등등, 아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나라들이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블랙시트를 한 거에 지금 이게 잘한 거냐는 생각이 들던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반이죠. 네. 미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스트롱해지기 때문에 영국은 또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블랙시트를 한 것이 미국한테 붙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블록화에서는 좀 빠진 거예요. 유럽이라는 어떤 블록, 이게 생길 거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이라는 어떤 블록을
사실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미국한테 좀 더 강력하게 붙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점인데 유럽 안에서의 블록에서 자기가 어떤 방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프로텍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한테 상당히 좀 뭔가 유화제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 미국도 자기 국가 벌어먹고 살기 바쁜 상황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각각이 자기 나라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만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상당히 머리 잘 굴려야 됩니다. 네, 상당히 외교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다. 이것도 제가 미국 경제 얘기하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